국내 외환 보유액이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 등이 맞물리면서 보유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월 말 외환 보유액 등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4,092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지난 2020년 5월 이후 지켜오던 4,100억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달러화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환산액이 늘었으나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규모 확대에 따라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외환당국은 작년 12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면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와 정부 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573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고 나머지는 예금 등으로 약 280억 달러 규모입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조 2,090억 달러로 외환 보유액 규모가 가장 크며 일본과 스위스, 인도와 러시아, 대만 등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순위는 지난 2023년 홍콩을 제치고 8위를 기록했으나 현재는 4,110억 달러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국내 대기업들도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결과 등에서 응답기업 100곳 중 31곳이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과 토목에서 자금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금속과 석유화학 업종 순으로 높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경협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장기간 부진이 지속되고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은 자금 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환율 상승을 가장 많이 답변했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높은 차입금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원가 부담 증가와 금융비용 상승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경협 관계자는 극심한 건설과 철강, 석유화학 업종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을 줄이고 외환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정책금융 확대와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한계 상황에 내몰린 서민금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내수경제 부진이 지속된다는 판단으로 올해 정책 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인 11조 8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장 정부의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상반기 집행률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진행한 민생경제 점검회의 등에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자와 청년, 연체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과 채무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기가 어려운 신속채무 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속채무 조정 신청은 2020년 7,166건 수준에서 2024년 기준 55,527건으로 60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속채무 조정은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액을 기존 10조 8천억에서 11조 8천억으로 1조 원 확대하고 근로자 햇살론과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등 공급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또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공급액을 올해 2천억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도 최대 3천억으로 증액합니다. 금융위는 대출금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개편하고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모집인 전속주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이유로 전속 의무 폐지를 미뤄왔으나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제를 폐지할 방침을 정하면서 국내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다시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계사 전속 의무가 폐지되면 대출 모집인들은 다양한 은행의 대출 판매가 가능하며 과다한 경쟁과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2월에만 2조 원 이상 폭증한 상황에서 역대 최악으로 몰리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업무 계획 중 하나인 대출 모집인 한계사 전속 의무 폐지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대출 모집인 한계사 전속 의무 폐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은행권에선 전속 의무제 폐지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책임 소재 논란을 비롯해서 과당 경쟁에 따른 시장 혼탁과 수수료 비용의 소비자 전가 등 보험업계와 같은 문제가 은행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에 등록된 대출 모집인은 최대 3,000명으로 집계됐고, 한계사 전속 의무 해제로 대출 모집인이 여러 은행의 상품을 중개하는 경우 대출 모집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GA 소속 설계사가 급증하면서 2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에서도 대출 모집인들이 우량 사업장 물건을 두고 과당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온라인 비교대출 플랫폼에 이어서 오프라인에서 대출 모집인이 일종의 비교 추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대출 모집인 간 과당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4월 위기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등 무너지고 있고, 고금리와 원자재값 급등 상황으로 건설업체 줄도산이 현실화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최근 신동아 건설과 삼부토건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서 시공능력평가 138위 안강건설도 올해 네 번째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종합건설기업의 폐업 신고가 19년 만에 최대치인 641건으로 집계됐고, 폐업 신고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 리스크까지 맞물리면서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신동아 건설과 삼부토건의 부채 비율은 400%와 800%대로 나타났고, 건설업계의 통상적인 부채 비율은 200에서 300%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공능력 30위권 건설사 중 작년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곳들은 태영건설과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및 SK에코플랜트 등이 있습니다. 또 50위권 건설사 중에서도 두산건설과 효성중공업 등의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각 건설사별로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주택사업 매출 비중이 큰 건설사들의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핵심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마저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경쟁에서 낙오됐다고 평가되던 일본에서도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부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반도체 투자에 나서는 등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최대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메모리 기술에서 몇 수 아래라고 생각하던 중국이 몇 년 만에 한국을 역전했다는 분석에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 역량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집적 및 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90.9%로 중국이 기록한 94.1%보다 낮은 2위에 머물렀습니다. 또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도 2022년은 한국이 중국보다 뛰어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력 반도체에서도 한국이 67.5%로 중국의 79.8%보다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 변화에서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반도체 관련 산업 부활, 미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으로 역사적 변곡점이 도래했다는 의견입니다. 당장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며 반도체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별법 통과도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